정이월 다 가고 제비 오던 날, 그리고 우리가 오해했던 참새의 억울한 사연. 정이월 다 가고 3월이 오면 동네 단발머리 소녀들이 노랫가락에 맞춰 고무줄넘기를 하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4월 초순 삼진날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하늘을 가르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남 갔던 제비였죠. 당시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난 사변동이들에게 강남이란 엄마 손잡고 가던 40리박. 외갓집보다 훨씬 더 먼 그저 막연한 남쪽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새가 우리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지지배배 울어대면 시골 마당은 금세 생기로 가득 찼죠. 처마 밑에 똥을 좀 싸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허허 웃으며 관대하게 넘겼습니다.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고마운 새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 제비는 엄청난 효자새였거든요. 오늘 그 시절 애틋했던 제비의 기억과 함께 제비 못지않게 고마운 새였지만 인간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았던 억울한 참새의 비화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가냘픈 제비의 몸무게는 고작 20g 남짓입니다. 딱 계란 반개 무게죠.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녀석이 장거리를 이동할 땐 평균 시속 40 내지 50km로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면 더 빨라지죠. 봄이 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낸 제비들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동풍과 양쯔강 유역의 이동성 고기압을 등 뒤에 업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네 초가집이나 기와집 처마 밑에 진흙과 짚을 버무려 튼튼한 보금자리를 지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됩니다. 2주간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봄부터 여름까지 2번에 걸쳐 7마리에서 9마리의 새끼를 키워내죠. 새끼들이 자라는 3주 동안 부모 제비는 그야말로 폭풍 비행을 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날아다니며 벼멸구, 바구미, 나방, 애벌레, 모기, 파리 같은 해충들을 흡입하듯 잡아먹으며 농작물을 지켜주죠. 곡식 알곡은 입에도 대지 않는 100% 이로운 새, 그게 바로 제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이 되면 녀석들은 다시 남쪽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한국의 논과 갈대밭에서 엄청난 양의 곤충을 흡입하듯 먹어치워 비행 연료로 쓸 지방을 몸에 축적합니다. 한반도의 기압골이 바뀌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 비행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을 며칠씩 기다렸다가 날씨가 좋은 날 밤이나 새벽에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백령도, 대청도, 경렬비열도, 가거도 등 서해 먼 바다의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중국 산둥반도까지 350 내지 500km 거리를 무려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편도 최대 7,000km를 날아가는 제비의 여정은 그 자체로 자연이 부리는 기적입니다. 반면 제비와 동시대를 살았던 참새의 조생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참새는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꽤 묵직해 보이지만 실제 몸무게는 24 내지 28g 정도로 제비와 도끼대끼입니다. 땅이나 나뭇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체온 유지를 위해 깃털을 풍성하게 부풀리고 있어서 뚱뚱해 보일 뿐이죠. 뼈속도 하늘을 잘 날기 위해 벌집 구조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매나 고양이 같은 천적을 피해 덤불 속으로 순식간에 도망쳐야 하니 가슴 근육만은 아주 바짝 발달해 있죠. 가을철 누렇게 익은 논에 참새떼가 앉아 벼 이삭을 까먹는 모습 때문에 참새는 농민들에게는 벼 도둑이자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시골에서 허수아비를 세우고 줄에 깡통을 매달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쫓아냈고 새총에 돌멩이를 재워 쏘아 마치기도 했죠. 하지만 참새 입장에선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참새가 벼를 먹는 시기는 가을철, 그것도 수확을 앞둔 한두 달 남짓입니다. 그럼 나머지 봄, 여름에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바로 논밭의 해충이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은 참새가 새끼를 치는 번식기입니다. 새끼 참새들은 소화 능력이 없어 곡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 참새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벼멸구, 나방, 애벌레를 잡아다 먹여야 합니다. 만약 봄, 여름에 참새들이 이 해충들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가을이 오기도 전에 벼는 논바닥에서 다 썩어버렸을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58년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 소탕 작전입니다. 농촌을 시찰하던 마오쩌둥이 참새가 벼를 먹는 걸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마디를 던지자 중국 전역에서 1년 동안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를 학살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천적이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했고 이듬해 중국 전역의 논밭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결국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슬그머니 잘못을 인정하며 소련에서 참새를 다시 수입해 오는 눈물겨운 촌극을 벌여야 했습니다. 몸무게 고작 25g인 참새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곡식은 겨우 4 내지 5g입니다. 물론 때로 몰려다니니 농민들 눈에는 아까워 보였겠지만 여름 내 참새들이 지켜준 벼의 양에 비하면 가을에 참새가 받아간 알곡, 몇 알은 아주 값싼 보너스였던 셈입니다. 그 소중한 공은 까맣게 잊은 채 참새를 잡겠다고 악을 쓰던 인간들의 모습.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기던 궁핍한 시절이었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참 옹졸한 오해였습니다. 요즘 도심이나 공원에서 사람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는 참새들을 보면 참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제야 참새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인간과 평화로운 휴전을 맺은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제비가 가져다 주던 흥부의 대박 꿈, 그리고 가을 들녘에 숨은 공신이었던 참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고 귀여운 이 새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한 자락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억이 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